지난번에 제가 이 원각경 얘기를 하면서 환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중생들은 본래에 이 눈에 티끌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허공에 있는 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경험담을 얘기를 했죠. 변소 한쪽 벽에 보니까 엄청나게 큰 놈이 있어가지고 그냥 또 오줌이 찔끔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뒤로 돌아봤다고. 겁이 나서. 그랬더니 전구에 조그만 벌레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게 벽에 그러냐 그렇게 투영이 돼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게 바로 환화구나 라고 느꼈다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저기 정월 보름 엊그제 지났는데 뭐해? 깡통 돌리는 놀이 하죠?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일 때 깡통에다가 불을 넣었어. 불이 이렇게 타죠? 돌리죠? 그러면은 이것이 불이 원 모양으로 보여요? 원 모양으로 안 보여요? 원 모양으로 안 보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이게 원 모양으로 안 보이는 사람은 이거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실제로는 원 모양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야. 아닌데 원 모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친놈이라고. 그쵸? 조금 이제 뭔가 새로운 얘기가 되는지 이제 조금씩 이제 지워지려고 그러죠? 이게 감이 잡히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이 커밍아웃이라고 들어봤죠 요즘? 카밍아웃이라고 그러는지 커밍아웃이라고 그러는지 영어로 아마 이게 아마 이렇게 쓸 거야 내가 이 생각할 땐 캄 하면은 오다라는 얘기야. 캄은 그러잖아. 나타내다. 아웃 하면은 나타내다라는 거 아니야. 바뀌니까 카밍 아웃 하면은 숨겨져 있던 걸 나타내는 거거든. 감춰져 있던 사실을 드러내놓는 게 카밍 아웃이 아닌가 생각해. 내가 볼 땐. 홍석천이가 카밍 아웃을 했어. 그래가지고 흔히 이런 거 쓰지 말어. 여자끼리 사랑을 느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레즈비언이라고 한다고. 여기다 쓰지 말자고. 남자끼리 사랑을 느끼는 사람, 성욕을 느끼는 사람을 호모라고 한다고. 근데 사실은 호모라는 말은 일반 사람들이 낮추어서 호모라고 부르는 거지 그네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호모라고 얘기를 안 한다고. 네? 그러면은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인가 어디서 남자 둘이 결혼식을 올렸어. 네바다주인가 어디 주에서는 이 결혼에 대한 법규에 있어서 이 남자와 여자라는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대. 예를 들면 뭐 한 쌍이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왜냐하면 오래된 법률이니까 한 쌍 하면은 당연히 남자 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지. 다른 데는 남자와 여자가 뭐 이런 식으로 법률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한 쌍이면 남자면 남자도 한 쌍 아니냐? 그럼 그 법률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거를 알았는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교회에서 둘이서 결혼식을 했어.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거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의 이성이 아닌 동성에 대해서 사랑과 성욕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자 말자
그것이 뭐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또는 유종적인 문제다, 가정 환경적인 문제다, 에? 또 어떤 심리적인 문제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를 논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의 감정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 저만 하더라도 여자를 보면 나도 중이지만 성욕을 느낀단 말이야. 근데 남자를 보고 성욕을 느낀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이야기거리가 안 되잖아. 그죠? 주변에 실제로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사실은 레즈비언이나 호모에서 한꺼번에 동성애자라고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서울대학이 비롯해서 이 동아리들이 있어요. 그냥 까놓고 만나고 얘기한다고. 그게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이거야. 그죠?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쵸?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 왜?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이니까 내가 그 감정을 못 느낀다고 해가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인정 안 할 수는 없죠. 그죠? 아까 내가 불 그것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녹색과 붉은색에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또 전체적으로 회색으로만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색깔에 대해서 나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한 친구놈이 만년필을 가지고 다니는데 빨간색 만년필을 가지고 다니는데 야 이 새끼야 너 사내 새끼가 무슨 빨간색 만년필을 가지고 다니지. 그런 대답이 이게 빨간색이냐 그러더라고. 너 안 모르냐 이제 나 청명이야 그래.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쓰는 거. 우리나라 생명이면 면허증도 잘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 문제가 있어. 왜 생명이더라도 위에는 빨간불 켜지고 아래는 파란불이잖아요. 신호등이. 그럼. 그건 다른 문제고. 그게 한심한 거지. 이해가 안 가잖아. 나는 보이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쵸?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고 내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죠? 또 선풍기나 헬리콥터 날개 돌아가는 거 보면 동그랗죠? 동그랗게 보인다고. 그리고 회전이 이렇게 되죠? 회전이 이렇게 되는데 분명히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게 반대로 도는 것처럼 느껴져. 보여. 차도 마찬가지고 영화를 보면 헬리콥터도 그렇고 선풍기도 어떨 때 보면은 빨리 돌리면은 분명히 이렇게 돌아가는데 보이기에는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이게 원이 돼서 보이지. 아까 불놀이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원은 아니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스위치를 눌리고 돌릴 때는 원이에요, 아니에요? 원이죠. 아까 이거 돌렸을 때 그거 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놈이 있으면 저 새끼 저건 뭔가 잘못된 놈이지. 근데 그게 딱 끝났을 때는 원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또. 그쵸?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은 동성애 문제라든가 생명의 문제는 실제로 이해를 할 수 없잖아. 내가 겪어보질 않고 그러한 개념 자체가 나한테는 없으니까. 그쵸? 그런데도 엄연한 사실이거든. 업이 그와 같다는 거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입구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내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포인트는 뭐냐면은 업도 아까 제가 제법무화라는 것은 부처님이 인간 도장을 찍어놓은 거기 때문에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업은 하위법이라고. 삼법인이라는 것이 헌법이라면은 업이라는 것은 서울시 조례에 불과하다고. 그럼 업도 당연히 그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거 아니야. 그쵸? 다만 방편으로서 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이해 못하듯이, 내가 동성애자가 되기 전에는 이해 못하고 생명이 되기 전에는 이해를 못해. 내가 과부가 돼보기 전에는 과부 심정을 이해를 못해. 이거 불 돌리는 것을 멈추기 전에는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원래는 무아지. 이 불꽃이 이렇게 동그란 원이라는 것은 무아죠. 아니. 이게 돌려지고 있을 때는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무아 아닙니까? 돌림을 멈추면 무아잖아. 근데 우리는 삼구의 삼업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야. 돌리고 있으니까 이건 무아가 아니라 이게 항상 있으니까 유아가 돼버리는 거지. 알아요? 말 같은 깐데기 쉬지를 않으니까 이게 계속 돌려지니까 이거 유아란 말이야.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실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이걸 멈추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에 열반적정이 나오잖아. 열반적정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 돌림이 멈춰지니까 하나의 무아가 나타나는 거야. 어때요? 상당히 쉽죠? 그죠? 그러니까 지옥이다 업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거야. 제가 삼재 얘기를 하잖아. 삼재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삼재 당하는 것이고, 삼재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단 말이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뭐 삼재 생각해? 아니거든. 있다고 생각하면은 있는 거야.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늘상 이걸 돌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과거도 있고, 또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그러한 것들이 이거를 돌리고 있는 행위잖아요. 몸으로 알아들어도 생각으로 짓는 것도 이걸 돌리는 거 아니야. 진정한 참 자기의 성품을 보아야지만은 무아가 돼가지고 이 돌림이 멈춰지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명이 끝나야죠. 아니지, 그거나. 명이 끝나는 거야, 달리. 그러니까 업이 실제로는 무아인데, 업도.
제법무아야. 그런데 내가 아까 말과 뜻과 행위 생각으로서 이거를 돌리기 시작하니까 업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업은 없어 있어요. 없어. 업이 어딨어. 그런데 보살님들이나 나나 이걸 돌리기 시작하니까 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지. 틀림없이 있지, 이건.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 불꽃이 아니라고 하는 건 또 미친놈이니까. 아, 그러니까 명이 끝나야 그게 멈추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 명 끝난다고 멈추는 일이 아니야. 예. 그죠? 있어요.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이치를 아는 사람은 이게 이제 이게 불꽃의 현상이라는 것을 쉽게 알듯이 소위 말하는 큰 의미에서의 법, 제법, 법계 여기 얘기했죠. 예. 그러한 것을 아는 우주에 그러한 진심, 나의 진심, 나의 불성, 그걸 열애장이라고도 하잖아. 그것을 알게 되면은 무아가 되니까 마치 우리가 이거를 돌리는 게 저거는 지금 동그랗게 보이지만은 저거 조금 있으면은 끝나면은 다 타거나 돌리는 거 힘들어서 멈추면은 이제 없어질 거야 라고 예견할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업도 그렇게 마찬가지 개념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의 활동을 멈추지 않는 한은 업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다고, 그거를 존재 안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그럼 왜? 인과응보가 없어지니까 불교가 흐물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업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업도 선업과 악업과 무기업이 있다고 하잖아. 네?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 생각에 대한 이 집착, 생각이 난 업을 뭐라고 하나 또 이 해석을 하고 싶냐면, 업이라는 건 말과 행동과 뜻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삼업.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그 행위 자체를 업이라고 보기보다는 개는 무상한 거니까 그 자체가 업이 될 수는 없어. 다만 그 생각에 집착을 한단 말이야. 말과 행동에. 또 집착을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 찌꺼기에 그림자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어. 그거는 걸림이 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땐 업이 되는 거란 말이야. 수행이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에 찌꺼기를, 자취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집착을 안 하는 거라고. 그래서 행동만 가지고 그것을 업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가 그거야. 그래가지고 무해행, 원효스님 요속공주하고 한 무해행, 그거를 갖다가 원효스님 자체는 자기는 파괴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이들이 원효스님 보고 파괴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 오히려 역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인정해줄 정도로, 또 이 금파스님 같은 경우에는, 원효스님 같은 경우에는 보살 7지에 올려놓을 정도로, 예수가 보살 2지 정도 되고 거의 부처에 가깝다라는 거야. 그리고 제가 오사 얘기도 했죠. 중들이 고기 잡아먹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고기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가지고 똥을 싸니까 고기가 도로 나왔단 말이야. 그랬을 때 서로 야 이게 내 뱃속에서 나온 고기다, 이게 내 뱃속에서 나온 고기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오 내 고기다 해가지고 오사가 됐다고.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할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갖느냐가 곧 업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남편한테 밥을 한 끼 주더라도 억지
실은 마지못해서 주면은 그것이 독약이 되고,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해주면은 그것이 보약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재밌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책을 난 희한한 책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까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병원에 갔는데, 한강에서 왜 어린애 네, 5살짜리가 어린애가 왔는데, 그 전날 부모 말로는 돼지고기를 같이 먹으러 갔었대. 그랬는데 애가 그냥 밤에 와가지고, 개가 여기저기 막 물어뜯는다고, 엄마 나 개가 여기 물어 아파 죽겠어 그러더래. 에? 나 개고기 먹은 거 아니야 이거야. 글쎄, 그런 거 너무 어? 개운이 쉬었다 이거야. 하이라도 뭘 아는 거야. 애한테 최면을 걸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5살짜리가 뭐 정신 집중이 되고 말을 들어야 최면이 걸리지. 그런데 이거 보살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 기운이 며칠 동안 우리 몸에 머무르고 있다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업이. 예를 들어서 시금치, 나물 이런 것들 생명체죠. 그 기운들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몇 시간이나 며칠이 지나면 사라져 없어진다고. 육류 같은 경우는 그 짐승들이 갖고 있는 업이 오래 나의 기가 그 업이 나한테 오래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 애기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도 있다 그러고, 여기 눈 밑에 있다 그러고, 배가 막 문대는 거야. 아파 죽겠다고. 여기 보인다는 거 같아요. 선생님, 나 여기 개 있지 않냐는 거.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업이 똑같죠? 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개는 분명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 단순한 게 아니야. 그게 이제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이 무아를 추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 대한 집착. 또 뭘 하더라도 제발 좀 옹골차가 생각의 끝나풀을 좀 가지고 있지 말고 좀 툭툭 털어버리고 잊어버리란 말이야. 근데 왜 안 틀릴까요? 그게 다 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속해서 업이 몰래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업이 몰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턱턱 털어버리지 못하니까 그게 업이 되는 거라고. 내 스스로 알겠죠? 예. 지금 이 얘기가 여기 이 37, 33, 38번 교재책을 읽을 때는 쉬웠는데 또 이 화엄경에 나와 있는 걸 적어있을 땐 또 이게 헷갈리고 어려웠다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이제는 눈앞에 확인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화엄경을 이어보면은 제가 한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제 나름대로는 좀 더 설명을 했으면 하는 부분도 사실이 있어. 근데 내가 대충 눈치를 보니까 이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보살님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 그쵸? 그래서 화엄경 요 기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정신을 집중을 해서 한번 읽어보면은 이해가 다시 될 거예요. 미경아, 큰 소리를 읽어봐.